하여간 감사합니다. 지금 복도에서 그 미국의 왜 대통령의 그 표 숫자하고 당선되는 거 이렇게 다르게 돼 있느냐를 대해서 엄청나게 궁금했는데 완전히 이해가 됐다라고 그러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 작은 주, 큰 주가 미국은 타협의 나라입니다. 하모니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작은 주도 화 안 나고 큰 주도 억울하지 않고 그래서 상원 하원 딱 만들어 놓으니까 인구 50만짜리 주도 상원이 둘이니까 가서 싸울 수 있고 그리고 또 캘리포니아처럼 인구 많은 주는 우린 하원이 52명이나 되잖아. 그리고 또 이제 할 수 있고 그 돈은 하원이 다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돈이 또 제일 중요하죠. 바로 이런 식으로 그 타협이 잘 돼요. 그러니까 그 민주주의가 200년을 가고 그리고 결국은 독재 국가들하고 싸워서 마지막에는 미국이 항상 다 이기잖아요. 그죠? 소련하고 싸워도 이기고 독일하고 싸워도 이기고 일본하고 싸워도 이기고 요번에 중국하고 싸워서 거의 이겨가고 있다라는 그런 시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나이도 많고 그런데 이 사람이 맨 처음에는 그냥 나이스 가이,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좌파들한테 휘둘리는 거라 미국 민주당은 지금은 문화 막시스트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산주의 돈 넣어 먹자가 아니에요. 문화 막시스트. 그래서 흑인들 훔쳐도 괜찮아. 그 사람들은 우리 할아버지 백인들이 못 살게 군 사람들이 후손이야. 그러니까 물건 훔치는 거 봐줘야 돼.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는 $900 이하 훔치면 훈방입니다. 가서 훔치세요. 899불까지 훔치면 훈방. 이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라든가 캘리포니아 이런데 샌프란시스코, LA 같은 데는 그냥 가면 그냥 길에서 누워 자는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버클리 대학 앞에 있는 맥도날드를 갔더니 거기 거지들이 와서 그냥 콜라는 그냥 따라 먹는 거예요. 자기 컵 갖고 와서 그냥 따라 먹습니다. 하도 따라 보니까 한 번만 드세요라고 써 있더라고요. 참 이게 맞는 건지. 그 멕시코에서 사람들이 막 넘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면 넘어오겠냐. 근데 힘들면 넘어오는 사람들 그거 다 봐주면 국경이 뭐고 나라가 뭐예요, 그죠? 이런 것들 지금 국경이 이렇게 막 국경이 요거 다음에 이거 줄 서서 기다려요. 여기 트럼프가 쌌다만 국경입니다. 트럼프가 국경에 담을 쌌어요. 이거 몇천 킬로미터를 군인들이 다 서서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담을 싸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싸다가 못 싼 그 틈을 통해서 쉬지 않고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와서 무슨 사건이 벌어지느냐. 조지아주의 간호대학 학생입니다. 22살짜리 학생이 매일 아침마다 자기가 그냥 미국 애들 운동하느라고 뛰다가 학교 숲에서 이놈 만나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얘가 불법 이민자인데 뉴욕에서 한번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냥 훈방한 애입니다. 그냥 나가라고. 걔가 죽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공화당에서는 바이든이 죽였다. 바이든이 이놈을 쫓아내지 않아가지고 얘가 죽은 거 아니냐. 그 지금 야단입니다. 그 요번에도 바이든 보고 왜 이 죽은 애 이름이 라이켄 라일리라는 그 여자인데 얘 이름을 왜 안 부르느냐고 공화당 의원들이 소리 질러가지고서 마지못해서 연두연설을 하다가 이름 한마디 부르고 이런 일들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바이든이 된 다음에 소유값이 8달러까지 올라갔는데 이거를 우리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1리터에 2,600원이에요. 아니 미국이 석유의 왕국인데 지구에서 석유가 제일 많이 나는 나라인데 여러분 미국이 가지고 있는 석유 다 꺼냈으면 몇 년 쓰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500년. 믿어지세요? 나도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정말로 맞나? 책 읽다가 500년 쓸 석유가 지금 매장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석유 문제는 끝났어요. 석유 문제는 석유가 모자라서 어떤 거 그런 건 없습니다. 그게 이제 휴일이라고 그래가지고
미국 땅속에서 이제 나오는 그 석유들인데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 때 마음껏 팔라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 되면은 첫날 법을 바꿔버리겠는데 드릴 베이비 드릴, 그러니까 뭐 미국 사람들이 그 운을 맞추는 거예요. 파고 파 또 파 이런 뜻입니다. 마음 놓고 파, 마음 놓고 석유 꺼내. 드릴 베이비 드릴. 그리고 국경 차단. 그게 자기가 첫날. 그래서 자기 첫날은 독재자가 되겠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는 하루는 독재를 하겠다. 석유를 마음껏 팔 것이며 불법 이민자들 못 오게 할 것이다. 이 팔불. 뭐 미국 사람들 정말 혈압 올랐습니다. 보통 트럼프 때는 한 3불, 2불, 2불, 3불 그 정도 했는데 이렇게 올랐죠. 그리고 이 사람은 약간 말하고 실제하고 막 틀려요. 나는 대통령이 된다면 푸틴에게 강하게 맞설 것입니다. 푸틴이 탱크를 우크라이나에 잔뜩 갖다 싸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전쟁이 날 게 분명해요. 푸틴이 막 탱크를 우크라이나 국경에 갖다 놨는데 바이든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우리는 결코 미군을 투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거 한마디 거꾸로 했으면 전쟁 안 납니다. 바이든이 전쟁 일으키면 미군이 가서 싸울 겁니다. 그러고서 공수부대 500명만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소련이 어떻게 미군하고 싸울 생각을 하겠습니까? 못 싸우는 거지. 그 말이라도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야 이거는 뭐야. 그리고 푸틴으로 하여금 기름을 못 쓰게 하니까, 미국에서 못 파게 하니까, 그 미국이 석유를 내다 팔 때는 사우디아라비아 값 기름이 쉽게 얘기하면 1배럴에 $100였습니다. 1배럴이면은 이만한 술통 같은 거 있죠, 물통. 그게 이제 160리터로 칩니다. 미국하고 영국하고 조금 다른데 대략 160리터. 그게 국제 유가가 트럼프 때 $40였습니다. $40. 그런데 바이든이 되고 $100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1배럴당 60불씩 러시아가 돈을 더 벌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2년 보니까 전쟁할 돈이 생긴 거예요. 바로 이런 그 바보 같은 행동을 한 것이죠. 미국 사람들은 서울보다 더 비싼 기름값을 내야 되고. 네, 보세요. 이 사람이 특허죠. 얼굴 이렇게 생긴 모양. 워크라는 게 뭡니까? 이게 그 컬처럴 막시즘입니다. 야, 여자끼리 결혼하는 게 뭐가 문제인데? 남자끼리 결혼하는 거고 뭐가 문제야? 미국 헌법에서 그거 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빵집 주인이 어느 녀석이 와서 결혼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데 거기 이렇게 신부 신랑인데 둘 다 남자로 해주세요 그랬더니 빵집 주인이 난 못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믿는 종교여면 그건 안 된다고. 그래서 고발당해가지고 그래서 고생을 하다가 오바마 때 트럼프가 된 다음에 이겼습니다. 바로 그런 일들. 그러니까 워크예요 그게. 그리고 위크, 허약한 바이든은 세계 무대에서 바보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바로 그 우크라이나 옆에 소련군이 막 몰려갈 때 한 얘기입니다. 미군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과 교전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강조합니다. 전쟁 발발 1일 전에. 나는 내일 이제 곧 전쟁 나겠다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진짜 도와줄 거냐? 바이든이 있을 때는 진짜 도와주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이없는 전략가도 아니죠. 전략이 없는 사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얘기 지금 제가 한 얘기입니다. 미국이 세일 석유를 개발해서 국제 유가를 배럴당 $40로 낮춰 놓았는데, 근데 바이든은 그것을 $100로 올려놓고 러시아로 하여금 신이 나게 만들었다. 이게 그리고 미국 사람들도 너무나도 돈을 많이 쓰게 되었고,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구호입니다. 나는 대통령 하는 동안에 전쟁이 한 건도 안 일어났지. 전 세계적으로. 왜? 무서워했으니까. 김정은이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책에 나오는 말이었죠. Fire and Fury.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하나님이 그냥 막 불벼락으로 박살을 내죠. 김정은, 너 핵 가지고 까불면은 너 소돔과 고모라 박살나듯이 나한테 박살날 거야. 라고. 그러니까 겁먹어가지고 감히 전쟁 일으킬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년 동안에 전쟁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바이든은 2.8년 동안에 전쟁이 2개가 터진 겁니다. 이거는 지금 못 막은 거예요. 그걸 왜
왜 하마스가 이스라엘 건드리게 하고 그리고 왜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건드리게 합니까? 너 건드리면 죽는다라고 사전에 경고를 하면은 전쟁은 억제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지금은 안 일어나게 하는 게 최고죠. 일어난다면 이기는 것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 되면은 그날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얘기했고,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미국 국회에서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라고 국회에서 선언한 것이 1995년이에요. 근데 미국 대통령이 전부 다 쫄아가지고 대사관을 이사를 못 가. 전부 다 텔아비브에 미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된 다음에 아니 수도가 텔아비브가 아니라 예루살렘인데 왜 우리 대사관이 텔아비브에 있는 거야? 대사관 옮겨. 그래가지고 미국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이사 갔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하마스가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때는 못 일으키더라고요. 왜? 트럼프가 무서우니까.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을 지지한 나라들이 몇 나라가 더 생겼습니다. 그 몇 나라 수상하고 도장 찍는 거가 아브라함 오코드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해 준 거죠. 아브라함 오코드라는 이름으로 아랍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인정한 나라가 트럼프 때 몇 개 더 생긴 겁니다. 트럼프가 세게 하니까 아랍이 꿇었는데 지금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죠. 자기가 대통령 되면은 그날로 이제 그 미국 요 지도가 잠깐요. 누르니까 뭐가 좀 잘 못 가는데요. 미국 국민들에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62%가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으면 그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전쟁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 미국 국민들한테 지금 현재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으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났을까요? 그랬더니 62%가 안 나죠. 무서운 선생님 있으면 애들이 조용하죠. 수업 시간에 졸지도 않고. 그 weakness on the world stage. 전 세계에서 그냥 허약함을 과시하는 겁니다. 자꾸 까먹어요. 대통령 이름도 멕시코 대통령하고 이집트 대통령하고 막 헷갈리고, 그리고 몇십 년 전에 죽은 사람 만났다 그러고, 이상하다고 해서 자기가 국회의원을 몇백 년 했다고, 180년 했다고 그랬나? 뭐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고 그래요. 바이든 닥트린, 바이든의 외교 정책은 하지 마세요. 공격하지 마세요. 참으세요. 그러면 깡패들이 그 말에, 그래서 바이든 닥트린을 don't라고 조롱하는 그런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이든's weakness delivers chaos to US and the world. 바이든이 약하다 보니까 미국도 개판이고 전 세계가 개판이다 하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Biden's enemies are lining up to test Joe Biden. 바이든의 적들이 바이든을 테스트하려고 전부 다 줄 서 있다. 그 줄 서 있는 녀석들이 누군지 볼까요? 이 아저씨, 푸틴. 이 사람이 70인데 아주 그래도 그 마초입니다, 마초. 뭐 언제까지 대통령 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시진핑, 이 사람은 곧 가요. 간다고 보겠습니다. 얘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 아주 나쁜 인간들입니다. 나쁜 놈들이에요. 바이든이 만들어 놓은 미국 구경 한번 할게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이놈? 이놈이라고 그랬으니까 가르쳐 줬네. 근데 남자인데 왜 이런 수영복을 입어? 남자 수영복하고 여자 수영복은 다르죠? 남자는 웃돌이 안 입죠? 이놈 이름이, 이놈이라고 그러니까 리아 토마스입니다. 리아 토마스. 얘가 펜실베니아 대학 남자 수영 선수인데 여자가 됐어요. 바이든 시절에 아주 하기 좋은 일입니다. 여자가 됐어. LGBTQ 다 괜찮아. 소수파 우리는 다 오픈이야. 국경도 오픈, 호모도 오픈, 레스비안도 오픈, 에브리띵 오픈. 다 좋아. 그래서 얘가 이제 여자가 돼가지고 이제 여자 수영 선수가 돼갖고 펜실베니아 대학 때인데 이놈이 싹쓸이를 하는 거예요. 금메달을. 뭐 싹쓸이를 해가지고 뭐 다 1등이야. 다 1등. 그래서 이제 2등, 얘가 사실은 여자 챔피언입니다. 얘가 3등 동메달. 근데 얘가 이제 펜실베니아 대학 여자 운동선수, 이게 여자예요. 근데 얘가 200m 여자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받았는데 남자 중에서 계산했더니 554등이래요.
이게 맞습니까? 국제사회가 그래도 거부를 해서 얘는 올림픽 선수를 못 됩니다. 근데 미국이라는 사회가 망가져가지고 미국에서는 대학교 챔피언이에요. 수영 챔피언인데 걔가 국제대회는 못 나가. 왜? 국제사회에서는 남자가 여자가 된 경우에 운동선수로 게임에 나갈 수 없다. 아니, 물갈퀴가 여자랑 상대가 안 되게 큰데 어떻게 똑같은, 참, 이거 보면은 어이가 없죠. 남자가 여자 레슬링 선수가 돼갖고 집어 던지는데 뼈가 다 부러져요. 상대방 선수가. 그 하나님이 따로 만든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바이든이 이제 LGBTQ를 통과시켜놓고 좋다고 소리 지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백악관에다가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야, 이게 우리가 알던 미국이냐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번에 바이든이 아주 분노한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 바이든이 이 백악관에서 서류를 집으로 갖고 가면 안 되는데 그 서류를 갖고 가가지고 고발당해서 그거를 이제 이 특별검사가 수사를 했는데, 그 수사한 검사가 이 사람입니다. 특별검사가. 이 사람인데 허씨예요. 허씨. 한국계 허씨입니다. 허씨가 수사를 했는데 그 수사 보고서가 나왔는데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이 사람은 그냥 착한 늙은인데 자기 아들이 언제 죽었는지도 기억 못하고 자기가 부통령을 언제 했는지도 기억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발은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기소유예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건이 이제 돌면은 망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으로서 그러니까 기억력도 딸리고 뭐도 딸리고 그러기 때문에 고발을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보고서가 나가니까 그걸 해명하겠다고 나와서 막 국민들한테 분노하는 장면입니다. 그놈이 감히 나한테 내 아들이 죽은 날을 물어보고, 자기는 우리 아들 죽은 날을 정확히 기억하고 어떤 아줌마가 꽃을 매일 사왔는데 그것도 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 아줌마 이름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막 헤매고 그랬습니다. 이거 하다가. 지금 여러분 미국에 한국 사람들이 날리고 있어요. 그런데 기자 한 사람이 또 아주 바이든한테는 정말 힘든 질문을 해대는 거라. 요 사람은 또 이씨예요. 이씨. 아까 쟤는 허씨인데 요 이씨라는 젊은 아가씨가 막 사태지르면서 질문하는데 무섭더라고요. 바이든 씨, 당신이 81살인데 민주당에 훌륭한 후보들이 많아서 누가 나가도 트럼프를 깨겠다고, 근데 왜 당신이 계속 하려고 그러는 거요? 그랬더니 바이든이 화가 나서 그거는 네 생각이야. 언론인들 생각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나가는 이유는 내가 제일 훌륭한 대통령이니까 라고 하면서 막 이날 또 헤맸어요. 단어들이 생각 안 나가지고 막 그냥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언론들이 오늘은 슬픈 날이었다 미국을 위해서 라고 방송을 했어요. 해명하러 나왔다가 망한, 요거 며칠 안 되는 사건입니다. 2월 13일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 뭐 이 사람이 그 로버트 허인데 HUR이라고 써가지고 나는 그래서 일부러 들어가 찾아보니까 역시 한국계더라고요. 그리고 이 앞에 있던 그 MJ 리라는 그 여자는 아예 그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이건 이민 1세대예요. 여기서 나와서 살다가 미국 간. 근데 뭐 영어를 미국 사람처럼 똑같이 하더라고요. 우리 미국이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계단 오르다가 3번이나 넘어졌죠. 이 사람이 자기가 늙었다는 거를 인정하고서 천천히 오르면 안 넘어지는데 이 사람은 기자가 카메라 대면 뜁니다. 뛰는 폼을 잡는 거예요. 왜 그런지. 사관학교에서 공군사관학교에서 졸업식 축사하고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 로버트 허의 이 보고서 반박하러 나온 다음에 반박하러 나왔다가 막 헤매는 바람에 이집트 대통령하고 멕시코 대통령 구분 못하고 막 그러는 바람에 미국 사람들이 급히 여론조사를 했더니 86%가 대통령 하기에는 너무 늙었습니다라고. 근데 늙은 거하고 할 수 있냐는 달라요. 자꾸 이 사람이 지금 루즈벨트 대통령은 휠체어에서 했다. 휠체어에 앉아서 대통령 했다. 2차 대전을. 그 사람 머리가 맑았잖아요. 휠체어에 앉았어도 머리가 맑으면 대통령 능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뛰어다닐 수 있어도 머리가 흐리면은 못하는 거죠.
죽은 사람 산 사람도 구분 못하는 사람이 핵무기 누르는 그 단추 누르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지금 미국에서 난리예요. 그래서 투표를 하면은 트럼프한테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 민주당 사람들이 고안해낸 거가 트럼프를 법률적으로 물고 늘어지자 해가지고 트럼프 인다이트먼트, 트럼프 고발 법정으로 91건이래요. 91건. 이게 더 됩니다. 91건. 그래서 그들은 트럼프를 투표해서 못 이기니까 그들은 트럼프를 고발하고 있다, 기소하고 있다. 근데 기소하고 있는 거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그래서 로우페어라는 말을 미국 사람들이 또 만들었어요. 워페어, 전쟁, 로우페어, 법적 전쟁 해가지고 트럼프를 각 주의 후보 명단에서 제외하는 방법. 우리나라 방송 보니까 콜로라도에서 트럼프 이름을 뺐어요. 콜로라도 대법원이. 트럼프 끝났다는 식으로 우리나라 방송에 나오는데 어이가 없는 얘기입니다. 미국 콜로라도주는 아주 미국에서 최악으로 민주당 주예요. 그 주에서 거기 법관들이, 그 법관들은 전부 다 임명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꼴통 민주당인데 이 사람들이 트럼프는 범죄자야. 무슨 범죄자냐고요? 1월 6일 날 국회를 난입을 뒤에서 지휘한 범죄자야. 국가 반역자야. 미국의 국가 반역자는 공직에 출마할 수 없다라는 법이 150년 전에 하나 만들어진 게 있어요. 남북전쟁 한 다음에 남쪽에서 전쟁하자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공직에 출마하지 못하게 만든 150년에 만든 법인데 그 법을 적용해서 콜로라도주가 우리 주에서는 트럼프가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릴 수가 없다 해서 했는데 19개 주가 맨 처음에는 민주당 주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에서도 대부분이 대법원에서 이건 안 돼. 마지막으로 세 개 남은 거가 콜로라도, 메인, 일리노이 세 개 주가 우리 주에서는 트럼프 이름을 올릴 수 없다라고 하니까 미국 공화당 주가 분노해서 우리 주에서는 바이든 이름을 빼버리겠다. 바이든이 국경을 안 지켜서 나라를 망하게 했으니까 이것도 범법자니까 빼겠다. 라고 같이 이제 없어지게 될 경우에. 근데 대법원에 올라가서 9대 0으로 이것은 각 주가 결정할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니야. 미국 대통령으로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름을 넣을 수 있냐 없냐는 미국 의회에서 하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헌법에 틀려. 그래갖고 9대 0으로 그래서 콜로라도주에 이번에 선거할 때 트럼프 이름이 들어갔고 압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각 주의 후보에서 제외하는 방법, 이거는 끝났어요. 트럼프를 민사소송하는 거는 트럼프가 옛날에 기업가를 하면서 사기쳤다는 거야. 트럼프 재산이 100억밖에 안 되는 녀석이 100억이 아니지. 10억밖에 안 되는 녀석이 재산을 100억인 것처럼 부풀려서 돈을 꿨다. 그래서 돈을 꿔가지고 그거로 돈을 많이 벌었다. 근데 이 사건의 특징은 아무도 고발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뉴욕 정부가 고발했습니다. 트럼프가 사업을 했는데 자기 부동산을 부풀려가지고 돈을 꿨다. 그래서 은행한테 물어봤어요. 우린 돈 벌었어. 그리고 트럼프가 이자를 다 갚았지. 우리는 손해본 게 하나도 없는데? 손해본 게 하나도 없는데 재판에 걸려가지고 이번에 3억 5천만 불 벌금 받았습니다. 그 돈 내라고. 그러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고발한 사람이 없는데 정부가 고발한 거라. 정부. 뉴욕주 정부가. 이런 사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형사소송이라는 거는 조지아주의, 그것도 또 조지아 주 전체의 그 검찰총장이 아니라 거기 한 군의 검찰총장이 우리 군에서 트럼프가 졌는데 이긴 것처럼 시비를 걸었다.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그 검찰총장이 고발을 했습니다. 이거는 형사고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거가 이겁니다. 미국 국회에 1월 6일 날 시민들이 난입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비디오를 다 풀어보자. 트럼프가 정말 난입하라고 그랬고 이 사람들이 난입한 것인지. 근데 그 트럼프 비디오가 몇 시간짜리가 다 있는데 공개를 안 해요. 트럼프가 자기가 가라는 말 한 적이 없다라고 다 트윗 쓰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런 거. 그리고 이번에 미국 대법원에서 트럼프 이름을 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그 결론을 받아가지고 그 트럼프가 이제 그냥 날개를 다른 겁니다. 사실은 날개를 다른 거예요. 그리고 미국
대법원에서 9명인데 3명이 좌고 6명이 우입니다. 트럼프가 3명을 자기가 임기 동안에 3명을 그것도 이제 다 이건 뭐 재수라고 그러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하기 때문에 자기가 대통령 하는 동안에 9명이 다 죽었어 그러면 그 대통령은 9명을 다 임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트럼프가 3명을 임명할 수 있는 행운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전부 다 우파로 다 바꿔놨는데 하여간 좌파 셋 우파 6인데 요 사람 한 사람 빼놓고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8대1로 이길 것이다 그랬는데 9대0으로 이겼습니다 요번에.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못된 인간이라고 하는데 요 사람도 81살 된 여자예요. 이 사람이 소설도 쓰고 그러는데 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이 말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자기 개들이 섹스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다 그러고 그래서 쓰는 여자입니다. 약간 왔다 갔다 하는데 수십 년 전 어느 날, 수십 년 전이야 몇 년인지 몰라요. 어느 날 뉴욕에 있는 백화점에서 옷 갈아입는 방에서 자기가 강간을 당했는데 자기 강간한 사람이 트럼프가 돼. 그래서 8천 몇백만 불? 그런데 이제 그거가 8천 몇백만 불이 되지 않는데 트럼프가 나는 저런 사람을 몰라. 모를 뿐만 아니라 알더라도 저거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라고 썼는데 그거에 자기가 이제 돌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래요. 미국도 지금 그래서 그거를 고발한 사람이 이 사람이죠. 이거는 그거랑 다른 사건이에요. 요거는 아까 트럼프가 돈을 꾸는데 자기 있는 재산을 불려서 돈을 꿨다. 그 은행이 속아서 꿔줬다. 근데 어느 은행도 다 돈 받았고 이자를 다 해서 또 하겠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레티티아 제임스라는 여자 검찰총장이 트럼프를 고발했고 이 사람이 판사인데 앵그럼 판사가 벌금 3억 5,500만 달러. 그러니까 트럼프가 3억 5,500만 달러 이제 내게 되면 망한다라고 우리나라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트럼프 재산은 90억 달러 정도로 봅니다. 90억 달러니까 내더라도 하나도 안 망해요. 그리고 트럼프는 방송하는데 돈 안 냅니다. 다른 사람은 돈 내고 광고하죠. 트럼프는 욕 한 번 하고서 그게 이슈가 돼서 저절로 방송에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돈 내고 방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끌려올 얘기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사람이 이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고 이 판사 그리고 트럼프 타워를 뺏겠다고 그래요. 공산주의 국가 아니에요. 남이 건물 뺏는 거. 미국의 트럼프를 좋아하는 트럭 운전사들이 분노해가지고 뉴욕에는 채소 이런 건 나르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뉴욕에서 사재기가 일어나가지고 이거 트럼프 지지하는 행렬입니다. 트럭 운전사들 별로 부자들 아니죠. 트럼프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아주 알아주는 부동산 투자자가 이제 뉴욕에다가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었다. 왜? 내가 이거는 100억짜리 건물이니까 50억 꿔주세요. 안 되면 이거 가져가세요. 했는데 이거를 법원에서 이거 10억짜리인데 100억이라고 거짓말해서 하고 잡아가면은 벌금문은 어떻게 뉴욕에서 장사합니까? 그래서 아주 끝내주는 그 부동산 부자가 이제 뉴욕에서는 더 이상 장사할 수 없게 되었다. 지금 파장이 막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트럼프를 고발한 조지아주의 한 군의 검찰총장이에요. 미국은 뭐 검찰총장이 군도 있고 시도 있고 이렇게 주도 있고 그런데 이 파니 윌리엄스라는 여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고발을 했는데 고발을 해가지고 수사를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인데 검사인데 둘이 애인이에요. 근데 검사비를 가지고 서로 뭐 배 타고 여행도 가고 난리가 났어. 그게 걸려가지고 지금 너는 이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재판 당하고 있어요. 거꾸로. 그 전부 이게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그 에러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이 그 사업의 천재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천재인데 그 형사범은 잡혀가서 사진 찍죠. 민사는 사진 안 찍힙니다. 형사는 가서 사진 찍히는데 그거를 머그샷이라고 그래요. 머그샷입니다. 근데 딱 째려보고 찍었어요.
째려보고 찍고 이거를 그냥 티셔츠, 모자, 뭐 컵에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흑인들이 이런 사진을 제일 많이 찍는 사람들이 흑인이에요. 흑인들이 야, 트럼프가 백인인데 우리랑 비슷하게 고생하는구나 라고 동정의식을 느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별로 이거 씨알이 먹히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지난 반년 이상 있었던 일인데 이런 거를 다 물리치고 트럼프가 그냥 가는 곳마다 표를 많이 얻었다. 그래서 아까 그 사람이 트럼프가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고 살아났다. 나는 트럼프가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지금 이 사람은 거꾸로 그 여자가 나와서 이제 그 뭐 돈 쓴 거 이런 거를 하다가 위증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위증하는 죄가 제일 큰 죄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디스퀄리파이, 이 사람은 너는 트럼프 이 사건을 담당할 수 있는 판사 검사가 안 된다. 둘이 또 애인이고 말이죠. 뭐 이런 바보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거는 미국도 아닙니다 라고 지금, 그리고 그건 전부 다 수완프, 이 썩어 빠진 그 고인물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나는 대통령이 되면 그 수완프를 전부 다 말려버릴 것이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뭐 트럼프 그래서 이 법적인 데서도 트럼프가 지금 다 승기를 잡고 있습니다. 텔레비에서 트럼프를 향해 정치적 무기로 사용되는 고소들이 질이 멸렬되고 있다. 저 뭐 법관들 막 오히려 네가 어떻게 트럼프를 재판하냐, 수사하냐 해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 조지아주에서, 뉴욕에서는 그 3억 5천만 불 벌금 내라는데 시민들이 저항하고 있고, 그리고 저 콜로라도 거는 대법원에서 그냥 그건 없는 거로 하라고 넘어갔고요. 그래서 지금 뭐 아주 쉽게,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다시 되면은 drain the swamp, 워싱턴을 쓸어버리겠다. 워싱턴의 귀족이 누구냐면은 국회의원, 공화당 민주당 구별없이 국회의원,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한테 빌부터 먹고 사는 로비스트들, 그리고 거기서 빌부터 먹고 사는 언론인들. 그래서 워싱턴 전체를 썩은 것으로 봅니다. 그걸 이제 딥스테이트라고도 그러고, 그 워싱턴이 옛날엔 늪이에요. 늪에다가 도시를 만들어서 그냥 수원프가 늪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워싱턴의 늪을 말려버릴 거야 라는 게 이제 트럼프의 그 일기 때도 그런 걸 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트럼프를 아주 싫어하는 이유가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돈으로 매수를 못해요. 내가 이런 정책을, A라는 정책을 원하는데 대통령이 A를 하라라고 해줘야 되는데 돈을 주면 해줬는데, 트럼프는 돈이 많으니까 그 돈을, 트럼프 월급 안 받은 거 아시죠? 트럼프는 월급을 안 받았습니다. 월급을 안 받겠다고 선언했는데 월급을 안 받을 수가 없어서 받은 다음에 기부를 했어요, 전부. 바로 이런 식으로 대통령 연봉이 40만 불입니다. 4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4억 8천만 원, 이게 1,200원 잡으면은. 바로 이 워싱턴의 썩은 물을 다, 그러니까 그 귀족들, 여기서 그 귀족들은 공화당 민주당 같다고 그랬죠. 니키 헤일리가 바로 이 귀족 공화당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같은 공화당인데 트럼프 공화당은 달라요. 근데 이쪽은 그냥 뭐 형님 아우하는, 민주당하고 형님 아우하는, 우리나라도 그렇죠. 기자들 앞에서는 막 싸우는 척 하다가 이제 저녁 먹고서 소주 한 잔씩 하면서 형 왜 그래? 그러면서 그럽니다. 야당 여당 없이. 국회의원이라는 공통이익. 그래서 이제 뭐 드레인드 스원프라는 그런 얘기가 많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트럼프가 제일 먼저 소개된 게 언제인 줄 아세요? 1988년 5월 15일 한겨레 신문 창간호입니다. 믿으시세요? 한겨레 신문 창간호에 책 선전이 나왔는데, 트럼프가 1987년에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것이 1년 내내 미국 베스트셀러입니다. 그 해에 두 번째 베스트셀러가 존 케네디가 쓴 강대국의 흥망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강대국의 흥망은 2등, 이 책은 1등 해가지고 트럼프가 이제 아트 오브 더 딜,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다 해가지고 나왔는데, 여기 선전이 아주 재밌어요. 아이오코카라는 사람이 그때 무너져가는 자동차 회사를 살린 사람입니다. 아이오코카, 크라이슬러 살린 사람이죠. 아이오코카의 명성을 앞지르는 42세의 사업 천재, 미국의 대통령감으로 지목되는 도널드 트럼프.
그러니까 1988년에 미국의 대통령감으로 지목되고 그러고 나서 28년 만에 대통령이 정말로 된 겁니다. 우리나라 거기 신문에 우리나라 신문 광고에 이렇게 나왔다는 사실이 재미있습니다. 아까 나왔던 그 사진이죠. 트럼프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표시를 합니다. 옷도 이런 식으로 입고 옷 다 이렇게 입고 다니고 모자 쓰고 다니고 다 이래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는데 민주당이 뭐 가지고 시비를 거냐면은 이 건물이 수용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을 모았으니까 불법이다라고 이렇게 욕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거는 지금 이거 지금 근데 정치는 이게 직접 만나는 거, 아무리 유튜브를 잘해도 직접 만나는 것보다 못합니다. 직접 만나서 듣는 거가 유튜브로 듣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아요. 실제로 좋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버 대학하고 실제 대학하고는 또 그 다른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만나는 거, 가는 곳마다 몇만 명씩 사람들이 와서 새벽부터 줄 서 있고 그렇죠. 이제 한국 얘기입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특히 문재인 정부를 반대했던 보수적인 인사들조차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는 사실을 두려워하며 걱정하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걱정을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은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겨우 한미관계를 정상으로 복원시켜 놓았는데 한미동맹을 우습게 보고 있는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어떡하겠느냐, 이렇게 고생해서 한미동맹을 만들어 놨는데 한미동맹을 우습게 보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 돈만 하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나빠질 것이냐. 방위비 더 달라고 막 그랬다는 얘기죠. 미국 우선주의자 트럼프가 되면 우리나라와 세상이 다 어렵게 되지 않겠냐. 미국만 좋고. 그들은 또 트럼프가 북한을 좋아하고 한국을 싫어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 다 틀리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구 경제의 40%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구 전체를 100으로 치면은 미국 혼자 40이에요. 그 나라가 북북 크면은 세계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죠. 근데 어디서 배운 경제학인데 미국이 자기만 좋아지면은 다른 나라가 망한다? 같이 좋아지는 것이 경제학입니다. 그것이 자유주의 경제학이에요. 누구는 좋아지고 그만큼 남이 손해를 보는 건 그건 자유주의 경제학이 아닙니다. 함께 크는 거. 누가 이제 더 크고 누가 덜 크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잘못된 얘기, 그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직전에 나온 책인데 이 책을 보면은 러시아하고는 냉랭한 평화라도 유지하라라고 학자들이 썼습니다. 러시아는 그렇게 훌륭한 나라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깡패 등수로 봤을 때 중국이 더 깡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까지 깡패로 돌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냉랭한 평화를 유지하라. 그리고 두 번째, 중국을 봉쇄하라. 왜? 얘가 제일 큰 깡패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10개 중에서 제가 중요한 것만 골라 쓴 겁니다. 7번째, 일본을 강화시켜라. 그래야지 중국을 봉쇄할 수 있다. 인도를 강화시키세요. 그래서 중국을 봉쇄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러시아랑 좀 잘 지내니까 미국 민주당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저 깡패들하고 잘 지냅니까? 트럼프 말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은 푸틴이라는 깡패가 시진핑이라는 깡패랑 잘 지내라고 놔두란 말입니까? 그게 국제정치입니다. 딱 갈라치기라는 거죠. 근데 지금 바이든은 러시아도 깡패, 중국도 깡패니까 둘이 붙잖아요. 김정은까지 붙었어요. 셋이. 바로 이게 현실적인 국제정치입니다. 이 사람이 한미동맹을 우습게 하는, 우리가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보수적인 사람들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회와 4년설 보세요. 미국의 힘, 결의를 의심하는 자는 우리의 과거를 보고 더 이상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이나 동맹국이 협박 혹은 공격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동맹국이 중국이라든가 북한한테 협박 또는 공격받는 걸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목숨을 걸었던 땅인 이곳, 한국에서 미국이 지키려고 피 흘렸다. 이곳에서 최악의 잔혹, 전쟁이 반복되도록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과의 동맹을 우습게 보는 사람이 이 말합니까? 이 땅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피 흘렸던 땅이야. 여기서 다시는 그런 나쁜 일이 일어나면 안 돼. 한국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도 한 말입니다.
하나 거꾸로 갈게요. 북한은, 이건 김정은한테 직접 한 말입니다. 당신의 할아버지가 그렸던 천당이 아닙니다. 김일성하고 김정일이가 북한을 지상 낙원이라고 그러죠. 천당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가서는 안 되는 지옥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어느 나라를 향해서 얘기할 때 지옥 천당이라는 말을 쓰면은 곧 그 나라 지도자를 바꾸겠다는 소리입니다. 김정은, 너는 가야 되겠어. 너는 천당이 아니야. 얘기죠. 그 다음 말이 또 무서워요.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 지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원문으로 yet, 그러나 despite every crime you have committed against God and man. 이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너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저지른 죄가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면 내가 좋은 앞날을 열어줄 의사가 있어. 아주 대단히 기독교적인 외교 정책입니다. 미국이 어느 나라를 악의 제국, 악 또는 천당 이런 말을 써서 표현했을 때 곧 그 나라 레짐 체인지, 정권이 교체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니, 트럼프가 김정은 따위를 좋아한다고요? 그렇지 않죠. 김정은을 내려눌러가지고, 야, 이 사람들 내놔. 니네들이 잡아간 미국 사람 내놓으라고. 그래서 미국 사람 3사람이 김정은이가 할 수 없이 풀어줬습니다. 미국 국무장관 비행기로 오는데 워싱턴 공항에 도착하는 시간이 새벽 3시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새벽 3시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 비행기가 도착한 다음에 올라가서 그 미국 사람들한테 일일이 악수하면서 여러분 북한에 잡히느라고 고생했다고. 그 미국 사람 3사람이 전부 김씨입니다. 다 김씨예요. 요 3사람. 그래서 대통령이 자기 부인, 부통령까지 데리고서 와서 이렇게 그 환영을 했다라는 그 얘기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사상 가장 연설문에 하나님 얘기가 많이 들어가는 대통령입니다. 하나님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대통령인데, 이제 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미국 기독교 방송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저는 어느 대통령보다도 크리스천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저는 크리스천을 위해 더 열심히 싸울 것입니다. 앞으로 지금 미국에서 말이죠, 텔레비 크리스마스 무렵 보면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한 10년 전부터 그래요. 그럼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해피 할러데이스 그럽니다. 아니, 예수님 오신 날이 그냥 공휴일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지. 트럼프 대통령이 2015년, 16년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마음껏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진짜 대통령이 된다면은 미국 방송 중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하는 방송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가장 기독교적인 후보고, 미국 라스베가스에 가보면은, 라스베가스는 그 환락의 도시고 게임하는 도시예요. 어느 호텔도 1층 전체가 그냥 도박장인데, 거기에 아주 우뚝 솟은 트럼프 호텔인데 이거는 도박장이 없습니다. 가족들, 애들 데리고 부모님들 데리고 그 일반 미국의 일반 가족들이, 라스베가스는 또 그 관광지니까 거기 갔을 때 게임하고 이렇게 정신 못 차리지 않고 건강하게 즐기다 갈 수 있게, 이것도 그 트럼프의 그 특별한 발상이죠. 돈만 하는 트럼프. 이 호텔들이, 미국 가서 여러분 제일 싼 호텔 가고 싶으면은 라스베가스 가십시오. 호텔은 우리나라 제일 좋은 호텔보다 엄청 좋은데 하룻밤 자는데 5만 원, 3만 원 그렇습니다. 나는 3만 원짜리 가서 한 일주일 있은 적도 있어요. 왜 이렇게 싼 줄 아세요? 밑에 가서 돈 다 잃으라고. 거기서 오래 자야지 돈을 더 잃지. 그래서 방값이 되게 쌉니다. 그 밑에 가서 그리고 하면은 또 맥주도 줘요. 또 먹고 취해가지고 돈 다 잃고 가라고. 돈만 하는 트럼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한테 방위비 돈 내라고 그랬는데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하루에 기름값을 1,100억씩 더 내고 살아요. 바이든이 된다며. 근데 트럼프가 내라는 돈이 1조 원인데 원래 몇천억 내던 겁니다. 근데 그걸 1조 원으로 올려달라고 했는데 문재인이 죽어도 안 못 올려주겠다고 그래서 트럼프가 좋다. 그러면 5년씩 하던 거를 이제 1년마다 한 번씩 다시 하자. 그래서 1년마다 다시 하는데 트럼프가 1년 후에 5조 내놔 그랬습니다. 1조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니까
1년에 5조 내놔. 근데 그러고 떨어져가지고 이제 바이든이 돼서 지금 뭐 1조 몇천억 정도 주고 있는데 그 석유 한 2, 3일치 절약하면 그 돈 나와요. 바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계산해야 된다라고. 트럼프가 대한민국보다 북한을 좋아한다? 이 사람이 그 트럼프의 스포크스 워먼, 그러니까 대변인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헛거비 목사 딸입니다. 헛거비 목사는 아칸소 주지사 출신인데 목사님이신데 대통령에 출마했다가 물러나면서 내 표는 트럼프입니다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헛거비 목사 딸인데 이 사람이 대변인을 오래 하고서 싱가포르 회담할 때 비행기 타고 같이 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더래요. 이 세상에 말로 핵을 내려놓은 나라가 있는가? 그런 나라 없습니다. 이거 다 농담이지. 이거 쪼크죠. 그러더래요. 이게 쪼크입니다. 그랬더니 맞아, 우리 쪼크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왔대요. 근데 트럼프가 김정은을 좋아한다고? 농담 따먹게 하라고 한다고 하면서 온 사람입니다. 이 책에 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종에다 싼 그 사탕들 그걸 이렇게 놓고서 트럼프랑 김정은이랑 앉아 있는데 트럼프가 하나 주워가고 먹으려다가 이거 먼저 먹으라고 줬더니 안 받아 먹더래요. 이 사람 분석으로는 그거 먹으면 죽는 줄 알았을 거다라고, 독이 있는 줄 알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걸 까먹으니까 마지못해 자기도 하나 먹더라 하고서 갖고 논 겁니다. 너 이뻐가 아니라 갖고 논 거예요. 트럼프는 역시 이번에도 돈 3억 5천만 불 벌금 내라고 그런 그 다음날 신발을 하나 개발해서 팔았어요. 뭐 이게 무슨 트럼프 운동화라는 모양인데 뭐 어마어마하게 한 컬러에 399달러인데 지금 이거 인터넷에 들어가면 한 45만 달러 줘야지 하나 살 수 있습니다. 이거 살라고들 난리예요, 난리. 이 신발이 지금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고 돈 우리나라에 있는 트럼프 타워죠. 트럼프 월드라고 저쪽 용산 가면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장사하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가 김정은 좋아한다는 거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 북한이 막 핵 만들고 그럴 때 트럼프가 북한이 미국을 더 위협하면 북한은 전 세계가 지금껏 보지 못했던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요거는 우리가 그 소돔과 고모라 얘기 볼 때 나오는 그 단어들입니다. 기독교적으로 용어를 쓰죠. 트럼프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이 달라스에 있는 그 제프리 로버트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트럼프한테 해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건 직접 한 말입니다. 트럼프 씨, 하나님께서 당신한테 그렇게 큰 힘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김정은 같은 놈을 제거하라고 이렇게 큰 힘을 주신 거예요. 이거 보세요. 제프리스가 God has given Trump authority to take out 김정은. 김정은 같은 놈을 테이크 아웃 하라고 하나님께서 당신한테 그렇게 무지막지한 힘을 주신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김정은을 좋아한다고요? 제프리 로버트 목사가 Praying for America, 미국을 위한 기도라는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아주 열심히 잘 읽었는데 여기 보면은 목사님들 국회의원 출마하세요라고 써 있는 챕터가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를 미국에서 다시, 미국이 기독교의 나라인데 이것이 너무나도 망가졌는데 그걸 다시 회복해야지 미국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목사님들 좀 나가서 좀 하시라고 하는 그런 챕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하고 정치하고는 분리된다는 거가 우리가 거꾸로 알고 있는데 미국의 제퍼슨 대통령이 미국 정부는 기독교에 간섭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바로 종교 분리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미국 정부가 종교에 개입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에다 세금도 안 내고 그런 거예요. 세금도 부과하지 않고 그런 겁니다. 그 종교 분리의 원칙이 일제시대 때 잘못 인용이 돼가지고 왜 자꾸 기독교인들이 일본한테 덤벼드니까 그거 못하게 하느라고 기독교인들은 정치하면 안 된다라고 잘못되어 있는데 이 책을 보면 아예 국회의원, 목사님 여러분, 국회의원들은 제발 많이들 나가세요라는 그런 챕터도 있습니다. 요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할 때인데 여기가 까만 성경이 트럼프 대통령이 9살 때 엄마한테 받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딱 60년이 된 성경을 가지고, 그리고 빨간색은 이게 링컨 대통령의 성경인데 링컨 대통령의 성경은 미국 모든 대통령이 거기다 손 얹고 싶어 해가지고 빌려주는데 최근에는 책이 많이 망가져가지고 상자 속에서 꺼내면 안 돼요.
그 빨간 상자를 놓고 그 위에다가 손을 얹히고 하든지 그 위에다 자기 성경을 놓고 트럼프가 그렇게 이제 이 취임사를 한 겁니다. 취임할 때 이렇게 선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대통령들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있는 대통령도 있고 없는 대통령도 있고 그런데 트럼프는 뭐 성경 말씀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대법원에서 아까 그 9대 0으로 이겼지만은 미국 대법원에서 낙태 법안을 몇십 년 전에 통과를 했는데 트럼프 때 거부를 했습니다. 낙태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래서 미국의 기독교도들이 그 보수파들이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러고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법관들을 그렇게 보수적인 사람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이 법이 다시 바뀌게 되었군요. 당신이 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God made the decision.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이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어떤 대통령보다 종교적인 용어와 하나님에 관한 언급을 가장 많이 사용한 대통령이다. 이제 우리 정치학자들이 대통령의 그 스타일을 분석하기 위해서 그 말한 거를 컴퓨터에 놓고 돌립니다. 무슨 단어를 몇 번 썼는지 이걸 다 쉬어보는 거예요. 요새 그래서 정치학자들도 수학 잘하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미국 가서 공부하려면은. 뭐 콘텐트 어널리시스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돌려보니까 미국 대통령 사상 트럼프가 그 제일 1000단어당 7단어인가가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제일 많이 인용한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다라고 어떤 그 정치학자가 밝혀낸 겁니다. 그리고 선거하다가 어려울 때마다 트럼프가 쓰는 이걸 뭐라고 그러죠? 무슨 카드, 이거 해갖고 막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갖고. 요걸 되게 인스피레이셔널 하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감동을 받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프레지던트 도널드 트럼프 is in good hand.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손으로 해주는 것이죠. Keep calm. 흥분하지 말고 조용히 and pray. 기도합시다. 라고 이런 식으로 광고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호소하는데 지금 이제 미국 기독교가 옛날보다는 많이 줄어들고 망가졌습니다. 2023년도 거 보니까 미국 인구가 2억 3천만인데 나는 교회를 매일 다닙니다. 일주일마다 교회를 갑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 나는 교인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다 합치면은 2억 한 4, 5천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10% 그 정도 되죠. 한국은 10% 좀 넘었죠. 그런데 미국은 75%쯤이 아직도 기독교예요. 아직도라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99%막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75% 정도인데 그 중에 에반젤리칼이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이 1억이 넘습니다. 에반젤리칼을 미국 사람들이 아주 쉬운 얘기로 예수님이 심장에 와 계시냐? 예수님이 당신 심장 속에 들어와 있습니까? 물론이죠. 그런 사람이 에반젤리칼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기준, 성경에 틀린 말이 있습니까? 성경에 틀린 말이 어디 있어요? 라고 대답하는 게 에반젤리칼 기준인데 그 에반젤리칼이 그냥 대략 한 1억 잡습니다. 근데 그 1억 중에 80%는 트럼프 찍어요. 지난 선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래서 그 미국의 기독교의 그 지지를 받고 이 사람이 이제 하는 말 보면은 미국은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누구한테도 무릎 꿇지 않습니다.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만 무릎을 꿇을 뿐입니다. 이런 아주 그 감동스러운 얘기를 쉬지 않고 쏟아내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의 스타일을 보면은 좀 이렇게 깡패 같기도 하고 장사꾼 같기도 하고 이게 정말 기독교 신자 맞는가 그러는데 뭐 워낙 그쪽에 호소를 많이 하고 이런 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기독교에 관한 그 책이 여러 권이 나왔는데 God and Donald Trump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말로 번역도 돼 있는데 서울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고 목사님을 하시는 분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 책을 제가 이제 제일 먼저 영어로 보고 이것 좀 번역하자고 어느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자리에 서울대학교 영문과 출신의 목사님이
내가 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번역이 나왔는데 뭐 그런 책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면은 한미동맹이 깨지지 않습니다. 한미동맹을 깨는 거는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미동맹을 우습게 본 사람이 트럼프입니까? 문재인입니까? 그렇죠.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으면 한미동맹 최고였을 겁니다. 최고. 딱 스타일도 맞아. 둘이 스타일이 좀 비슷한 것 같아. 야, 우리 뭐 한번 잘해보자고 그러면서 이제 뭐 손도 치고 그러면은, 우리가 대한민국이 6.25 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하고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미국 절대로 가면 안 돼. 근데 가더라고요. 주판 튄 거 보니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갖고 선을 에치슨 라인 긋고 이거 중국이 먹어도 할 수 없어. 괜찮아. 뭐 미국한테 대수 아니야. 뭐 중국이 약하고 뭐 한국 뭐 한 줌도 안 되는 거 가져가 봤자야. 라고 해서 이승만 박사가 그 막았는데도 갔어요. 근데 올 때 그 트루먼 대통령이 고마운 건 뭐냐? 이익에 의해서 결정하지 않고 도덕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원칙에 의해서. 이게 세상이 약한 나라를 이렇게 깡패가 막 건드리는 거를 미국이라는 나라가 두고 보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온 거예요. 이익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루먼 대통령이 참 고맙죠. 트루먼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나는 모든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과 상의한다. 나중에 그 말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살아났고 이승만 박사가 정말 게임도 안 되는데 너 이제 가면 안 돼. 너 가려면은 동맹 맺어주고 가.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 국제정치학으로 보면은 이게 나라 같지도 않은 게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한테 전쟁하면 함께 싸우고 약속해. 그러니 어이가 없는 거를 한 겁니다. 이승만 박사가. 그래서 외교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승만 박사를 외교의 신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못하는 걸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이 이제는 미국이 버리고 싶어도 못 버려요. 너무 중요해 이게. 이거 중국이 가져가면은 미국이 중국하고 싸우는데 너무 불리해져.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대한민국이 그 이승만 박사 우리 그 건국전쟁이라는 영화에 그 말 나오죠. 이승만 박사가 깔아놓은 레일을 박정희가 달려가지고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딱 맞는 얘기인데 이제 미국이 볼 때 이거 놔두고 에치슨 라인을 바깥에 글 수가 없어요. 너무 중요해 얘가. 그래서 그거는 다 우리 손주들의 노력이고 우리 좋은 대통령들이 옛날에 계셔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뭐 누가 되든 간에 우리가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죠. 그리고 나는 트럼프가 되면 통일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요구한 거 하나 말씀드리고 이제 강의 마치겠는데, 김정은 씨, 핵 내려놔. 그리고 문 열어. 평양에다가 미국 대사관 집어넣자고. 그리고 원산에다가 말이야, 내 호텔 하나 주면 안 되겠어? 돈만 하는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산에 트럼프 호텔이 생기는 날 그 북한이 지금의 북한이겠습니까? 나는 그날 트럼프 호텔에 빨리 갈 거예요. 그게 통일이지 뭐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하면은 미국 대통령 누가 돼도 좋고, 우리가 잘못하면 누가 돼도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걸 잘 아시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될 것 같고, 이분이 46년생이에요. 그러니까 77세입니다. 얼마나 씩씩하고 뭐 괜찮아요, 그죠? 뭐 건강하고 뭐 단어를 뭐 한 번도 보지도 않고 2시간씩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연설. 뭐 이분이 대통령이 이제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저 사람한테 잘해가지고 통일합시다. 통일하자고 한번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딱 그 시간 100분 딱 강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